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자, 우리 이제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서울의 강북 지역을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도에서 보면은, 강북의 시작은 어딜까요? 중구예요, 중구. 예, 여기 중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끝에 노원구, 중랑구까지예요. 그래서, 번호로는 몇 번부터 몇 번까지예요? 100번부터 199번까지. 100번부터 109번. 199번까지. 전부 몇 개예요? 199번까지. 100개. 예, 100개예요. 100번부터, 199번까지. 100, 아이고. 100번부터 그래서 199번까지. 그래서 여기 지금 0번부터 199가 했는데 강남은 0번부터 3번부터 99번. 99번까지. 예, 여기 0 써볼게요. 자릿수를 그냥 맞춰서 쓰느라고 000 이렇게 써볼게요. 그리고 99번까지. 이 0은 하나 안 써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두 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1만 떼면은 둘이 똑같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이 0에서부터 99가 바로 뭐예요? 기본 템플릿이라고 해요. 그래서 각각 그 0에서부터 99까지 그 숫자가 가리키는 그 뭐랄까 키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키포인트를 이제 해시태그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키포인트는 해시태그를 우리가 알면은 그것을 유추해가지고 어떤 장소를 기억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 그 장소와 관련된 그런 스토리들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기억도 할 수 있고 또 이 번호에 따른 번호가 뭐 번호는 항상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뭔가 기억할 때 순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는 게 바로 내비게이션 기억법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뭐와 뭐로 나눠질까요? 신약하고 구약하고. 예, 구약하고 신약하고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그 기준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과 이후로 이제 나눠져요. 그래서 BC, AD 뭐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역사 시간에도 기원전 하면은 비포 크리스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애프터 도미니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때 이제 그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잖아요. 그 구약은 몇 권으로 돼 있다고 그랬어요? 39권. 응? 39권으로 돼 예, 있어요. 39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신약은 27권. 예, 3부 27에서 27권이라고 돼 27권. 있어요. 자, 그러면 구약과 신약을 합쳐가지고 전부 몇 권이라고 그랬죠? 66권. 예, 39권하고 27권. 그러니까 27권. 신약은 그냥 저절로 기억진다고 그랬어요. 3부 27 하니까. 그래서 전체 성경이 66권으로 돼 있는데 성경에서 가장 첫 출발이 어디예요? 창세기 주기도요. 예, 창세기죠. 세상을 하나님이 처음으로 창조하신 것이 그 성경의 첫 출발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온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으셨던 그런 부분이잖아요. 우리 창세기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창세기를 영어로 버플? 응? 뭐라고 그러나? 뭐라고 하는지 우리 차 이름 중에도 있어요. 현대에서 나온 차. 이거 안 보이지? 흰색으로 돼서 그러나? 여기까지 썼어요. 뭘까요? 제네시스? 제네시스. 제네시스 제네시스. 차. 제네시스 차 여기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제네시스라는 차가 있는데 이 창세기 영어 이름이 제네시스예요. 그러면 현대에서 차를 만들 때 왜 제네시스라고 붙였을까요? 처음으로 생겼다 했었던 거. 그만큼 자기네 차는 대단한 차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차에 있어서만큼은 자기네 차가 가장 세계에서 으뜸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제네시스. 그래서 그 이름을 붙였는데 처음에 제네시스 나왔을 때 막 제가 잠깐 그 홍보하는 영상 봤는데 정말 엄청나게 괜찮았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름을 붙일만 하구나 막 이런 생각을 그 영상 보면서 했었는데 아무튼 이 창세기하고 제네시스는 그런 관계가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인 것 같아요. 그 구역 성경을 이렇게 순서대로 기억하는 것도 우리 내비게이션 기억법 이용해서 할 수 있다. 우리가 그 구역 성경이 39권으로 되는데 39권 이름 다 대라고 하면은 되는 분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다. 그리고 또 다 39권 이름을 대더라도 그것을 순서대로 되실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 그 말씀드렸고
이제 교회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어린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 성경 교육을 시키면서 교회에서 성경 목록가라는 노래를 가르쳐요. 창세기, 출애굽기 뭐 이렇게 해갖고 그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하면 그 창세기부터 제일 마지막 말라기까지 이제 그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막 익숙해지면은 우리가 태정태세, 문단세 이렇게 조선시대 임금님들 순서대로 기억하듯이 그렇게 기억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또 교회에서 이제 교육이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밀접하게 많지는 않아서 이제 그냥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어린이라든지 이제 애들은 그 어렸을 때 기억력이 좋으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기억을 했을지는 몰라도 이 차례대로 할 때 차례는 기억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18번째가 어떤 성경이야? 이렇게 물었을 때는 좀 찾아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비게이션 기억법을 하게 되면 18번째 성경이 뭘까? 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튀어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답이. 그런 것이 바로 내비게이션 기억법의 장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그 18번째라고 하면 우리가 그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해시태그가 뭐예요? 욕하고 신발 던져요. 욕하고 신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런 거와 관계된 것이 어딜까? 이거를 같이 이제 유추하면서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욕, 욕기? 욥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우리말로는 이렇게 읽는데 실제로 영어로는 아이고, JOB로 돼 있어요. 아이고, 자, 잡이란 뜻이에요. 잡이 뭐예요? 일. 일이란 뜻이죠. 직업 그런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욥기는 그러니까 스페ling 그대로 읽으면 잡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글에서 번역해가고 할 때는 이거를 J를 갖다가 이응 발음을 그냥 했어요. 그래서 음, 우리가 욕. 또 지저스잖아요. 지저스. 그런데 네. J로 되는데 그 J자를 그냥 이응 발음을 해갖고 예수가 된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 또 음, 그 성경에 보면 자꾸 성경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또 네. 성경에 여호수아도 있고 그때도 우리는 여호수아 그러지만 거기 그 여호수아도 스펠링을 보면 J로 시작이 돼요. 그런 게 이제 음, 많은데 어쨌든 자 욥기가 몇 번째일까요? 18번. 18번째. 18번째예요. 제가 지난 시간 잠깐 말씀드렸죠. 욥이 네. 굉장히 그 많은 부를 쌓고 막 굉장히 잘 살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제 사탄이 하나님한테 부탁을 해요. 욥을 갖다 시험에 빠뜨려 봐라. 그러면 이제 욥은 그 시험에 들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게 될 거다. 그랬는데 욥이 이제 그런 그 시험이 닥쳐도 하나님을 아니, 원망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럴 네. 때 욥의 친구들이나 또는 그 욥의 그 부인이 와이프. 그 욥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죠. 당신은 네. 바보 같다, 멍청이다, 차라리 나가 죽어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거든요. 그래도 욥이 이제 그것을 다 견디고 일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친구들과 부인한테 엄청 욕을 얻어먹어요. 예, 그런 거 연상해가지고 18번째를 우리가 아, 기억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이제 네. 지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내비게이션 기억법은 우리가 이런 어떤 단서 꼬투리, 그 단서 꼬투리가 이제 해시태그인데, 그 해시태그가 이 번호에 대한 해시태그예요. 0번은 어떤 해시태그를 갖고 있고, 0이 어떤 걸 뜻해요? 빵집. 이제 빵집이라고 하는 해시태그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것처럼 여기 18번, 18번은 우리가 욕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욕하는 거를 그대로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욕하고 신발 던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신발은 발음을 세게 하면은 지금 1, 8하고 발음이 비슷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변환시켜 갖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도 이제 욕하고 막 신발 던지는 그런 것에 해당되는 게 바로 욕기다 하는 얘기를 전 시간에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비게이션 기억법 공부할 때 이 0에서부터 99 해시태그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 해시태그만 알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걸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강남도 했었고, 강북도 지금 하는 중이고, 충남 대전도 했고, 그리고 또 어디도 했어요? 중국. 네, 충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넓혀가는데,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자, 지난 월요일에 라일락 선생님이 어디를 갔다 왔다겠죠? 진해. 어제도. 예, 진해, 군항제. 벚꽃 축제하는 데 군항제. 갔다 오셨다고 했어요. 이게 진해 가면은 우리가 유명한 게 진해 군항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네. 가서 거제도도 가시고 뭐 그런 구경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진해에 또, 그 군항제도 유명하지만 진해에 또 군항제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 학교가 있어요. 해군사관학교. 예, 맞아요. 해군사관학교예요. 해군사관학교는 몇 번일까요?
640, 640? 640. 예, 7번? 가까이 왔습니다. 해군사관학교 보낸 엄마들이 사치스러워요. 647번. 굉장히 사치스러우니까 자녀 교육에서도 엄청 신경 많이 쓰고 한 그런 엄마들이에요. 치맛바람이 세요. 막 그래갖고 해군사관학교 보내려고 엄청 과외도 네. 시키고 막 이런 일을 해요. 그런 엄마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해군사관학교 그런 엄마들이 교육시키는 그런 학생들이 진학을 해요. 그래서 거기가 몇 번이에요? 647번. 맞아요. 647번이에요. 그래서 47 하면 우리가 항상 뭘 생각해요? 사치. 사치스러운 뭐 된장녀, 사치스러운 여자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요. 사치하고. 그러니까 네. 사치라고 발음이 리을만 떼면은 비슷하잖아요. 뜻은 예, 그래서 그렇게 연상을 해요. 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 해군사관학교 말고 또 이렇게 엄마들이 저기 교육에 대한 열이 강해 갖고 강남 8학군 엄마들처럼 심해 가지고 또 그런 곳이 한 군데 있었어요. 제주도에. 육군사관학교. 제주도에 1147. 제주도에. 외국인 학교. 국제 외국 외국인 학교. 영어 국제 외국인 학교가 아니고 국제 영어 영어 학교. 영어. 제주에 국제 영어학교가 있는데 국제 영어학교 들어가기 쉽지 1147. 않겠죠. 네. 그래서 거기 들여보내려고 뭐 집안이 어렵거나 이런 엄마들이 거기 도전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 교육을 시키려니까 아무튼 사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겠죠. 물론 네. 그런 것들을 줄이고자 제주도에다가 그렇게 특색적으로 거기가 또 이제 관광지고 하니까 그런 국제학교를 세운 건데 하여튼 제주 국제영어학교를 여기 들어가려면 엄청 많이 저기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과도하게 막 그 교육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극심한 엄마들이 아마 그런 저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주 네. 영어 국제학교는 몇 번이라고요? 1147번. 예, 1147번이에요. 제주도는 1140번부터 시작해갖고 1169번까지 30개의 장소를 우리가 공부를 하거든요. 그 중에서 제주 국제영어학교는 1147번이다. 그런 얘기예요. 사치스러운 엄마들이 거기를 많이 저기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했던 그런 부분들을 다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하는 데는 어디예요? 용산구 예, 여기 용산구예요. 그럼 용산구는 몇 번부터 몇 번까지 해요? 140에서 네. 149번까지. 예, 140번부터 149번까지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용산구가 140에서 149번까지인데, 자, 140에서, 처음 시작이 140인데, 140의 해시태그는 뭐예요? 뱃사공이에요. 뱃사공. 뱃사공, 사공이니까. 자, 그러면 뱃사공들이 갔던 곳이 어디예요? 남산 남산? 타워 갔어요. 예, 남산 타워 갔어요. 왜 갔어요? 선교사들이 산, 배를 타고 아니, 산으로 너무 많아갖고 사공이 가면요 올라가. 배가 산으로 간다. 뱃사공이 그래서 많아갖고 산으로 물론 올라가. 뱃사공들이 남산 구경하려고 갔다. 이렇게도 말은 되지만, 음.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단순히 여기서 저기 하기 위한 것이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생각해보면 위하고 뱃사공들이 있어요. 굳이 산으로 갈 이유가 있어요? 있어요. 뱃사공은 배를 갖다가 조종한 사람인데 산으로 가는데 왜 뱃사공이 나올까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뱃사공들이 그렇게 저기 하는 거는 조금 우리가 기억할 때는 오랫동안 남지 않으니까 그냥 스토리를 또 만들어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저는 이제 고민하다가 그렇게 스토리를 만들었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배가 산으로 산으로 간다. 간다. 그래서 그것을 그 AI 인공지능한테 한번 그려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막 사공들이 배를 저으면서 저쪽에 남산타워가 보이는 곳으로 막 가고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140번은 어디라고요? 남산타워. 네, 남산타워예요. 자, 남산타워.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여기 마포구에서 그 36개 주랭랑을 친 데가 있어요. 마포구에서. 몇 번일까요? 열두산 성지. 예, 예. 아이고. 거기가 절두산 성지예요. 네. 140번.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을까요? 거기도 천주교 네, 천주교 신도들이 박해를 박해를 당한 곳인데 박해를. 이 절자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네.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네. 이제 이거 하면서 끊을 절자로 금방 했는데 그 밑에 3번도 보면 끊을 절로 돼 있죠. 네. 예, 2번도 끊을 절, 3번도 끊을 절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끊을 절인데 위에는 실사변이고 밑에는 칼도변이에요. 칼도방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렇게 돼 있고 3번으로 해야 되나? 끊는 게 실로 끊는 칼로 해야겠지. 실을 끊는 거고 또 칼로 끊는 거예요. 그래서 절두산에서 절자는 이 3번을 써야 칼로. 되는데 제가 2번을 써갖고 그때 수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먼저 네. 시간에 그걸 바로 잡았는데 바로 잡고 네. 난 다음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다 똑같이 끊을 절인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사람들이 목을 벤 거는
이 3번 칼 같은 걸 써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이번에 실사변에 있는 그 끊는 것도 끊을 절자예요. 그럼 이거는 어떤 뜻일까요? 어떤 때 써야 될까요? 뭐 친구들과의 단절이라든가 뭐 그런 거죠. 뭐. 그렇죠. 금범쌤 너무 좋아요. 이 관계를 끊는 거야. 관계. 네. 네, 그때 실사변에 있는 이것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절이지만 같은 음도 똑같고 뜻도 같아요. 그런데 깊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런 지금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과의 사이 관계를 끊는 거는 이 끊을 절자 실사변을 쓰는 것이고 지금처럼 뭘 갖다가 막 칼로 베고 막 이런 거는 이 3번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농촌에서도 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벼 이삭 같은 거, 몇 단 같은 걸 막 자르잖아요. 작두로. 그때 네. 자를 때는 몇 번 써야 돼요? 3번을 써야죠. 네, 3번. 3번을 써야 되겠죠. 그런데 누구랑 사귀다가 그냥 사람과 있는 게. 헤어졌어. 나 쟤하고 이제부터 절교야. 그때 절교할 때는 2번. 2번을 써야 되겠죠.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좀 더 정리해보고 싶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네. 이제 용산구로 돌아와서 그래서 용산구가 140번부터 149번까지 그래서 하자. 백사공들이 재밌어. 올라간 곳이 어디예요? 남산 타워. 남산 타워예요. 네. 그러면 이제 남산 타워를 자, 그래서 이제 남산 타워 여기 지금 있었던 여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41번 41이에요. 41이니까 우리 해시태그 뭐예요? 미사일. 앞에 밑자를 붙인 거죠. 이게 4일만 갖고는 이렇게 연상할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이 해시태그를 만들 때는 구체물을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생각하든지. 그래서 앞에다 밑자를 붙여서 미사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디에 미사일이 떨어진 거예요? 용산역 용산역에. 아이파크 용산역 아이파크몰에. 미사일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미사일 하면 우리가 어떤 느낌이에요? 생산적인 느낌이에요? 파괴적인 느낌이에요? 파괴적인 느낌. 네, 파괴적인 느낌이에요. 전쟁의 그런 도구 뭐 이런 것들로 쓰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미사일이 떨어졌다 하니까 떨어질 수도 있겠죠. 우리가 테러 같은 거 일어날 때. 그렇게 해서 여기를 기억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좋은 그런 기억법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것을 인공지능 보고 그려보라 했더니 못 그려요. 그런 그림은 그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파괴적인 그런 것들은. 그래서 못 그려서 제가 여기다 그냥 미사일을 하나 그려놓고 뭐라고 썼어요? 그냥 이 아이파크몰이 대단한 그런 어반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하는데 플레이그라운드는 무슨 뜻이에요? 그라운드는 운동장. 플레이그라운드가 운동장이에요. 놀이터예요. 어반은 어반은 이게 되나? 이거 나오나? RBAN. 그래서 여기 지금 어반하고 영어로 제가 써놨는데 이게 도시의 그런 뜻이에요. 어반 도시의. 네, 아이고 도시를 우리는 알고 있기로 영어 단어 뭐로 알고 있어요? 시티로 알고 있어요. 시티로 시티. 대부분 알고 있잖아요. 시티가 도시위가 아니라 도시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영어 그 사전을 찾아보면은 도시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뜻이 바로 이 어반이에요. 그래서 뭐 도시대학, 도시공학대학 뭐 이렇게 도시와 관계된 것으로 어반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도 어반이에요. 네. 그래서 어반 플레이그라운드가 이 용산역 아이파크몰에 구성이 돼서 그러니까 도시에서 놀이터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 아이파크몰이. 그러니까 여기 가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마침 여기 거기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네. 용산 네. 아이파크몰에서.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그 그림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실제 여기에서 그 운동도 할 수 있어요. 더 페이스라고 하는 중간에 있는 쇼핑몰 중간에 이렇게 옥외로 옥상에다가 그런 놀이터를 만들어 놨어요. 놀이터가 아니라 운동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가면은 운동, 수영, 뭐 그리고 또 영화, 뭐 쇼핑, 뭐 이런 것들 다 할 수가 있어요. 딴 데 안 가도. 그래서 여기를 어반 플레이그라운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용산역에 있는 아이파크몰을.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려고 하면은 기차라든지 뭐 전철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여기 있으니까 다 모든 게 해결된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제 여기를 어반 플레이그라운드라고 그래요. 플레이그라운드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플레이그라운드. 운동장. 운동장이에요, 운동장. 플레이그라운드가. 플레이그라운드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이거 번역해봐, 해석해봐 그러면 뭐로 나와요?
운동장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 운동장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용산역 아이파크몰에. 그래서 용산역 아이파크몰에 이런 거대한 설치가 됐다 해갖고 그걸 축하한다는 의미로 제가 미사일을 띄웠다라고 해서 여기다 미사일 그림 이렇게 갖다 끼워놓은 거를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몇 번이라고요? 141번. 141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142번 어딜까요? 용산 네, 전자상가. 용산 전자상가예요. 여기 누가 와서 공연을 해요? 싸이. 싸이가 와서 공연을 해요. 용산 전자상가. 지금은 좀 그렇지만 여기도 어마어마한 상가예요. 아주 독특한 그런 전자상가로 상당한 그런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에요. 여기다가 굉장한 그 큰 공연장을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 만들 때 제일 큰 거라고 생각하고 했지만 중국하고 북한인가 여기서 더 큰 막 공연장을 지어가지고 조금 좀 위축됐어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여기도 대단해요. 여기서 누가 공연한다고요? 싸이가 공연을 해요. 그래서 여기 몇 번이에요? 42번. 네, 142번이에요. 그 다음에 김구 선생 기념관이 있어요. 여기가 몇 번이에요? 143번. 네, 143번이에요. 김구 선생 기념관에 누가 와서 추도를 하고 막 그런 제사를 지낸다고 할까? 이게 추모를 하는 거예요? 매주 김구 선생 기념관에 누가 왔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4.3 사태 이쪽. 4.3 사태 유족 중에 아마 김구 선생과 관련된 그런 친척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추모를 하고 제를 뭐 지내기도 하고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효창공원도 같이 이제 포함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숙명여대도 요 근처에 바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몇 번이라고요? 143번. 143번. 누가 왔다고요? 4.3 사태. 4.3 사태 사삼 유족들. 사태, 제주도 4.3 사태 유족들 중에 김구 선생과 또 이제 효창공원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걸 갖고 있는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뭐랄까 제를 지내고 추도를 하는 그런 곳이에요. 자, 그 다음에 44번인데요. 44번은 우리가 해시태그가 뭐예요? 4.4. 사약. 사가 두 번 겹치잖아요. 죽을 사가.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죽을 사가 두 번이나 겹쳐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돼요. 죽거나 이렇게 사약을 받거나. 자, 그곳이 어디라고요? 용산구에? 전쟁 기념관. 전쟁 기념관. 전쟁 기념관하고 사약하고 좀 관련이 있을까요? 네, 죽는 네, 거니까. 결국에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잃은 거죠. 나라를 위해서 뭐 이렇게 싸우다가. 그러니까 죽음과 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여기가 44번이에요. 전쟁 기념관이. 강남에서는 44번이 어디예요? 노량진 수산부시장. 네네. 노량진 수산시장이에요. 거기서 왜 그 44번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고거알을 먹고. 맞아요. 보고알을 먹고 일가족이 사망을 한. 예전에 아주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수산시장에 막 그 폐기물 버리는 다 내장 먹었어. 같은 거 버리는 것을 주워다 먹는 갖다가.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가난한 적이 있었는데 그 버려진 그 폐기물을 이제 수산물 이제 부수물이죠. 그걸 갖다가 갖고 가서 집에 가서 끓여 먹었는데 그 보고알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독이 있잖아요. 그걸 먹고 이제 죽은 거예요. 네, 일가족이 사망하고 막 하는 그런 것도 신문에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 그래서 강남에서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노량진 수산시장이 수산시장. 바로 44번이란 말이에요. 자, 강북에서는 어디라고요? 전쟁 기념관. 전쟁 기념관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몇 번이에요? 144번. 44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후정이 간 곳이 있어요. 사우정 국립중앙박물관. 네, 사후정이 국립중앙박물관 갔어요. 사후정은 이게 정상적인 캐릭터예요? 아니에요. 약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엉뚱한 그런 동작을 많이 하는 그런 캐릭터죠. 네. 사람들이 생각지 못했던 엉뚱한 동작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 국립중앙박물관 와가지고 구경 와서 뭐 전시 품목 중에서 뭘 하나 깨트린다든지 뭐 하여튼 이상 기교문외한 그런 행동을 하고 돌아다녀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와서. 자, 그게 사후정이 이제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일을 하는데 여기가 몇 번이라고요? 145번. 145번이에요. 그럼 강남에서는 사후정이 어딜 돌아다녔어요? 노량진 노량진 고시학원. 노량진에 있는 고시학원에 가가지고 이 고시학원이 거기 쭉 있어요. 그런데 거기 다니면서 뭐 여자아이들 뭐 치마 걷어치고 막 어렸을 때 장난하는 것처럼 말ske 끼하고 막 도망가고 뭐 이런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캐릭터예요. 사후정이. 그래서 거기 노량진 고시학원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사육신들이 온 곳이 있어요. 방문한 곳이. 용산 가족공원. 용산 가족공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용산 가족공원. 자, 용산 가족공원과 사육시는 좀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사육신의 남은 후손들이 여기 와서 뭐 주도를 하거나 그럴 수 있겠죠. 사육신, 강남에서는 어디예요? 사육신공원 예, 실제로 사육신 공원이 있어요. 강남에. 거기가 몇 번이에요? 46번. 네, 46번. 46번이에요. 제가 내비게이션 기억법 공부하면서 두 장소가 번호하고 같은 데가 두 개 있다고 그랬어요. 네. 파리공원 거기가 어디예요? 파리공원하고 사육신. 사육신 공원하고 또 어디? 파리공원 82번. 네, 파리공원이에요. 파리. 예, 파리공원은 82번이죠. 어디에 있어요? 강남에 있어요. 강남 어디예요? 동작구에 있어요. 동작구? 응? 동작구는 파리공원. 아니죠. 파리공원. 동작구는 40번대인데. 82번이 저기 뭐야, 파리, 82번이네. 82번이 무슨 구일까요? 80번. 양천구예요. 양천구. 네, 맞아요. 양천구. 양천구예요. 양천구에 파리공원이 있어요. 거기 그 파리공원을 만들 때 실제 우리나라하고 파리하고 이렇게 뭐랄까, 친하게 지내자라고 이렇게 조약을 맺게 돼서 그걸 기념하면서 거기다가 파리공원을 조성을 한 거예요. 한불 수교라고 해야 되겠죠. 한불 수교 100주년을 기념해갖고. 그래서 우리는 파리공원을 만들었듯이 프랑스 파리에서는 또 한강과 관련된 그런 것을 거기 프랑스 파리에 이렇게 또 만들어요. 서로 양국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양천구에다가 그 파리공원을 조성한 거예요. 파리공원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게 뭘까요? 파리. 에펠탑. 그렇죠. 에펠탑이죠. 파리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랜드마크가 에펠탑이잖아요. 그래서 에펠탑을 이 파리공원에도 모형으로 조그맣게 만들어 놨어요. 실제 그 서울의 파리공원이요. 자, 그래서 사육시인하고 관계돼서 여기 지금 용산 가족공원 얘기했어요. 이거 몇 번이라고요? 146번. 146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치스러운 사람들이 갔네요. 어디예요? 이태원 세계 이태원 음식거리. 세계 음식거리예요. 자, 여기가 사치스러운 여러 가지 음식점들이 줄비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147번이 이태원 세계 음식거리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에서 여기를 관광 특구로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 그 거리에 가보면 밑에 바닥에 세계 음식거리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에. 얼마 전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우리 안 좋은 사건이 네. 있었죠. 네. 그, 이태원 참사. 예, 할로윈 데이 때 막 네, 저기 데이나. 여기 몰려가가지고 너무 많이 누가 거기 앞서다. 가라고 해서 저기 했나 그런 사고가 났는데 그걸 갖다가 막 또 정쟁으로 삼고 하여튼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네. 지금까지도 그렇게 남아있지만 어쨌든 이 세계 음식거리 여기가 몇 번이라고요? 147번 147번. 147번이에요. 아, 강남에서는 어딜까요? 17번이 사치스러운 보라매공원. 사치스러운 보라매공원. 여자친구예요. 보라매공원 보라매공원. 공군의 여자친구가 사치스러운 여자예요. 그래서 보라매 공원이 47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48번은 어디예요? 이태원 베트남 거리. 이태원 베트남 거리예요. 여기에 뭐가 조성이 돼 있어요? 사파리 베트남. 사파리 이태원 베트남 거리에는 뭐가 조성이 돼 있어요? 사파리 네, 사파리가 조성돼 있어요. 사파리는 어떤 곳이에요? 동물 같은 거 구경하는 거예요. 동물들이 있어서 이게 뭐야, 자동차 열대, 타고 방어막을 열대 쳐는 밀림 거예요, 지역에 그런 밀림 동물들이 막 우글거리는 데예요. 지역에. 그런데 열대 우림 지역에, 열대 우림이다. 열대 밀림 지역에 있는 동물들이 아주 사납고, 그냥 맞아요.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열대 우림 그 지역에 자동차 타고 다녀요.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구경하는 걸 뭐라 그래요? 사파리 한다고. 예, 그게 바로 사파리예요. 사파리. 차 타고 이렇게. 우리 대전에도 그게 있다고 했어요. 어디예요? 네. 5월대 동물원에. 네, 월드 오, 동물공원에 월드. 가면은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 사파리가 전 시간에 제가 영어인가 막 이랬는데 영어가 아니라 아랍어래요. 스와힐리요. 아라고. 스와힐리요. 그래서 그런 차를 타고 이렇게 관광하는 그 밀림 지역을 다니면서 보는 것을 이렇게 사파리라고 한대요. 사파리. 네. 그래서 우리 옷 중에도 사파리가 있잖아요. 네. 네, 약간 뭐랄까, 코트 같은 그런 가발이 건데, 그러니까 여행할 때, 밖에 돌아다닐 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을 우리 이제 사파리라고 하는데, 이 사파리가 이제 여러 의미로 변형이 되는데, 원래 그 뜻은 그 여행이라는 것으로 아랍어, 스와힐리어라고 하더라고요. 자, 48번 여기고요. 마지막 49번. 여기는 한남동 좀 기르네요. 예, 한남동 더일 단국대 자리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 키워드는 사사구예요. 사사구는 야구공 던져갖고 이제 맞히는 거예요.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져야 될 것 같아요. 요 사사구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보든지 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